지금 다른 사람처럼 날아나도 빌고 빌었어 너의 가슴이 타는 여름처럼 다시 타오르기를 조금 날 떠나가 흩어지는 재처럼 사랑해서 나를 보낸다는 한마디 세상에서 가장 거지 같은 말이야 마지막까지 좋은 남자로 나를 기억하길 바라니 미안하다 그건 나 못하겠다 식어버린 너의 눈빛이 지난 여름처럼 다시 따뜻해질까 한 번 내 눈물이 전부 마르기 전에 사랑해서 나를 보낸다는 한마디 세상에서 가장 거지 같은 말이야 마지막까지 좋은 남자로 나를 기억하길 바라니 미안하다 그건 나 못하겠다 네 맘 힘들어서 잠시 나를 떠난 거라면 나는 그래도 괜찮아 돌아와 사랑해서 우리 헤어져야 한다니 세상에서 가장 거지 같은 말이야 마지막까지 나쁜 여자로 나를 기억해도 괜찮아 미안하다 그건 나 못하겠다 그건 정말 못한다 네, 서영은 씨의 치사로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씨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제가 한 3년 동안 네. 못 나왔었어요. 활동을 예. 못 하고 뭐 하시느라고요? 아기 낳고 엄마 키우느라고 하시느라고. 네. 네. 그런데 그랬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뭐 지금 봐도 뭐 소녀 같으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힘이 네. 나고요. 그렇군요. 앨범 내시고요. 네, 미니 앨범이 얼마 전에 나와서요.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뮤직 토크쇼 도시 동물과 공존을 꿈꾸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 한 분 더 소개해 드립니다. 카라의 정책국장이시고요. 수의사이신 이혜원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신데요, 그죠? 네. 근데 카라오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제가 몇 년 전에 독일 뮌헨대 수의대 내에 있는 그 동물복지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제 한국에서 동물보호 연구를 할 수 있을까 하고서 왔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 동물보호 현황을 알기 위해서 동물보호 시민단체를 찾았는데 그게 카라였어요. 네. 그러고서는 올해 초에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있다가 올해 초에 카라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한번 해보자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 한국에 다시 영구 귀국하게 된 지 이제 3개월 됐어요. 그래서 저는 따끈따끈한 신상 활동가입니다. 네, 그렇군요. 영국 귀국 하신 거예요? 영구 네, 귀국. 네, 영구 귀국했습니다. 3개월 전에. 네. 이제 한국 사람 되셨다고요? 이제 늘 한국 사람이었죠.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환영 이야기이고요.
우리 서영훈 씨, 서영훈 씨께서는 반려동물 키워보신 적 있어요? 네, 저도 강아지도 있었고 예. 고양이도 있었고. 예. 네. 지금은 제가 직접 기르는 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 이제 가게를 하시는데 거기에 강아지가 한 2마리, 오, 고양이가 한 네. 마리인데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아서 또 한 3마리를 또 낳았어요. 늘었네요. 네. 아 그렇군요. 가족이 넣으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반려동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동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말고 예를 들면 뭐 비둘기라든가 말이죠. 이 종종 나타나는 야생 동물들. 그러니까 저희가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인지를 못할 만큼 다양하고 많은 동물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길고양이, 뭐 비둘기, 참새.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너구리와 같은 야생 동물도 지금 서울에서 출현하고 있고요. 그 현대인들은 조류를 접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포유류보다 조류를 더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뭐 거부하는 성향이 있죠. 그 여기 계신 분들도 비둘기가 많이 모여 있으면은 한 번쯤 피해서 지나가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주로 돼요. 닭둘기라 그러고 막 도망가죠. 네, 네. 근데 옛날에는 비둘기들이 사람 보면 피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오히려 피하기보다는 사람이 피해가는 사람이 있으면 있었지 비둘기들이 다가와요. 네. 뭐 모이쪽 오면서도 뭐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둘기 떼가 하나의 관광 사업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경우는 베니스의 마르코 광장이라고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약 10만 마리의 비둘기 떼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먹이를 거기서 팔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관광객들이 이제 그 먹이를 막 이렇게 손에다 올려놓고 있으면은 비둘기들 막 몰려와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막 먹고 사람 여기 어깨에 안고 머리에 안고 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8년 전부터 금지가 됐어요. 그게 베니스 도시에도 그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니까 비둘기가 비둘기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네,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제 그 환경 오염도 되고 이제 그거에 따른 그 피해 도시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했었던 거죠. 그 비둘기라는 게 사실 그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이 평화의 그렇죠. 평화 상징이라는 비둘기 상징들 아닙니까? 예. 어느 때부턴가 약간 유해 조류 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유해 조류. 네, 정말 유해한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길거리에서 이제 마주하는 비둘기는 사실 그 전서구라는 통신을 위해 이용된 가축 비둘기였어요. 걔네들이 이제 야생화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원래 우리랑 같이 살다가 이제 이렇게 도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비가축화됐다고 그거를 디도메스티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어느 나라나 그 도시마다 비둘기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옆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나 뭐 유럽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다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그 둥지를 만약에 사람이 사는 뭐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뭐 짓는다 이럴 때는 좀 문제가 생겨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말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 뭐 어떤 점에서 해로워서 유해 조류라는 근데 제가 좀 몇 번 네. 봤는데 이렇게 네. 사람들이 이렇게 토해놓은 토사물 같은 거를 이렇게 먹는 네. 거를 예, 봤거든요. 예. 예.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원래 비둘기가 그 먹는 게 공류 종류인데 사실 이 도시에서 공류 관련 얻기가 힘들고 사실 뭐 음식 쓰레기나 그런 네. 극단적인 그런 토사물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제 애들이 사실 좋은 환경에서는 10년 넘게도 사는데 이 도시 비둘기 평균 수명이 2년에서 3년이에요. 예. 굉장히 짧으네요. 네. 그저 도시 비둘기에 먹이 못 주게 돼 있습니까? 네, 원래 먹이 주는 거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해 조류로 유해 동물로 지정이 되면서부터 먹이 주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유해 야생 동물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라 이 얘기입니까? 어떡해요. 근데 그 막 저희가- 날아가면 네. 저희가 막 날아다니는 쥐라는 얘기도 막 어떨 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예. 정말 날면서 정말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건지. 예. 그게 진짜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네. 제가 이제 수의사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뭐 비둘기가 날개짓을 하면은 세균이나 기생충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우리가 어떤 질병을 얻게 되냐 그걸로 네, 인해서. 근데 그거는 사람들의 비둘기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하늘 나는 쥐라는 표현이 네.
그 유럽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써요. 예, 심지어 비엔나에서는 이렇게 광고문이 있어요. 이렇게 비둘기한테 먹이 주지 마라. 이렇게 포스터가 그 포스터의 사진이 이제 비둘기 몸에 쥐 얼굴. 예. 그런 포스터가 이제 다 이렇게 도시에 이렇게 설치가 네.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비둘기가 사람에게 세균을 옮기는 사실 드물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걸릴 수 있는 질병 대부분이 조류들 사이에서 전염이 되는 거고 이제 사람한테까지 가는 거는 드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살모넬라 하면은 우리 인간도 살모넬라 걸려가지고 막 설사하고 막 엄청 아프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비둘기들이 갖고 있는 살모넬라가 학명으로 살모넬라 투피무리움 바리아티오 와. 코펜하겐이에요. 굉장히 살모넬라 코펜하겐으로. 네. 예, 그거는 사람한테 옮겨졌다는 보고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비둘기 사이에서 그 굉장히 전염이 많이 되고 많이 죽어요. 비둘기들이 이 그 균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비둘기가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균은 앵무새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정말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00명이 이 병에 걸렸다. 이 앵무새병, 푸시타시스라고 하는데 그 보고가 되는데 대부분이 집에서 새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 병에 그 전염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주의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파트 이제 베란다 이런 데에 비둘기가 둥지를 틀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기생충 관련해 가지고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기생충? 예. 사실 비둘기가 뭐 날 때 기생충 안 떨어지나 그러잖아요. 뭐 벼룩, 진드기, 뭐 빈대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냐 물어보시는데 기생충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꼭 비둘기 몸에 꼭 붙어가지고 매달려 있어야 돼. 네, 매달려 있어야죠. 안 떨어지려고. 맹간에서 안 떨어지려고. 떨어지는 네, 거군요. 네. 그러니까 무슨 후두두두 그 기생충이 떨어지면 아. 네, 살 수가 없겠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집에 그 둥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기생충들이 둥지에서 있는 기생충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집 안으로. 그런 거는 애초에 방지하시는 방법은 비둘기들이 이제 둥지를 지으려고 한다. 그럴 때 바로 그거를 방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치우신다던가 뭐 이렇게 막으시다던가. 예. 네. 아니 그 비둘기도 말이죠. 번식도 하고 잠도 잘 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에 이 비둘기들이 그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예, 너무 불쌍하죠. 네. 뭐 다른 동물들한테 공격을 받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당하고 그리고 뭐 하늘 이렇게 왜 풍선 같은 거 놓쳐가지고 이렇게 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줄에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발이 뭐 이렇게 절단된다던가 이런 네. 사고도 발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이제 건강에 이상이 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수명이 2년에서 3년 네. 굉장히 짧은 거죠. 굉장히 불쌍한 동물인데 많은 시민분들은 불쌍하다기보단 싫어하시는 경향이 있으시죠. 네. 그러면 이 도시의 그 비둘기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무조건 뭐 싫어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피해 가시는 게 뭐 좋고 뭐 일부러 학대하는 일만 하지 않으시면 먹이는 주지 말고. 먹이는 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그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저희 정책적으로 그걸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독일의 아우스부르크나 아헨 뭐 이런 지역은 따로 비둘기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 둥지 비둘기들 그 안에서 이제 다 둥지가 안에 여러 둥지가 있는데 거기 안에다 이제 알을 낳잖아요. 비둘기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 알을 플라스틱 알이나 다른 알로 교체를 해요. 그러면은 이 비둘기들이 새끼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계속 기다려요. 그 다음 알을 안 낳는 거예요. 부화될 때까지. 얘네들이 많이 나오면 1년에 6알까지 낳거든요. 비둘기들이.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영은 씨의 노래 한 곡 더 청해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은 씨 이번에는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습니까? 그럼 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비둘기에 대해서 저도 좀 이렇게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고 조금 예. 피해갔었는데 오늘 조금 인식을 바꾸는 생각으로 좋아 좋아라는 곡 좋아. 들려드릴게요. 네. 비둘기야 좋아 좋아.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내 마음은 훔쳤나요? 괜찮아요. 나의 정서 가져간 내 마음은 고이 간직해줘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네가 좋아. 네, 서영은 씨의 좋아 좋아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함께하는 공개 방송 뮤직 토크쇼 도시 동물과 공존을 꿈꾸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시 방청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도시 동물에 대한 퀴즈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서영은 씨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문제 가지고 영국 있습니다. 초대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이분들은 다 연극 즐기시기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힌트를 들으시고 연상되는 동물이 무엇인지 맞히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능청스러운 사람을 비유한 동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양재천. 또 세 번째, 라면. 네 번째는 태풍 이름. 너구리. 너입니까? 너구리는 안 되는데요. 아, 네. 다시 한 번만. 너구리. 네, 맞습니다. 너구리 정답입니다. 맞추셨습니다. 예, 영국 초대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저 방청객분께서 방금 맞추셨는데 이 동물 좋아하십니까? 그냥 양재천 주변에 살아서 많이 봅니다. 많이 봤어요? 네. 저도 아니. 가끔 거기 거닐리는데 저도 가끔 보거든요. 아니 밤에 만나면 안 무서워요? 원래 동물을 좋아해서. 야, 너무 밤에 안 눈빛이 이렇게 무서워하시구나. 딱 파랗게 나타나죠. 예. 저는 네. 못 보셨어요? 네, 서영은 씨께 두 번째 퀴즈 부탁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동물. 이 동물이 들어가는 속담이 참 많은데요. 이것이 아무리 떠들어도 구렁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좀 어려운가요? 네. 이것이 방앗간을 그저 지나랴. 뭘까요? 손 드신 분께 예. 참새요.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참새 맞추셨습니다. 이 참새 좋아하십니까? 마이크 드세요. 시골에 네. 보면은 참새 아침에 일찍 오면 네. 이렇게 막 찍찍찍찍 그럼 너무 좋아요. 네. 잠 딱 깼을 때. 그럼 뭐 이쁘다고 얘기해 주십니까? 이쁘지는 안 이쁘다고 얘기는 안 해주지만 그래도 아침에 상쾌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영국 초대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너구리. 이 너구리가 양재천 일대에서 아주 비상이 걸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뉴스에 나왔었죠. 네. 예, 양재천 일대에 마주치는 너구리는 사람 가까이에 접근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야생성을 잃은 아이들로 볼 수 있어요. 야생성이 강한 너구리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뜨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너구리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사람이 먼저 너구리를 해야 할 때 어떤 방어 기제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광견병에 걸린 너구리는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데. 예, 근데 광견병 예방 차원에서 네. 봄과 가을에 8만 개 광견병 예방 접종 미끼를 뿌려요. 아. 살포를 해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너구리들 보셨다면 네. 아시겠지만 피부병에 걸린 너구리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그 개선충, 옴, 진드기에 전 뭐 이제 멀리서 봐서 잘은 몰랐는데 아. 항상 긁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했어요. 예, 네. 그게 우리가 굉장히 걷고 있는 거 보셨다고요? 뭔가 이렇게 계속 얼굴도 이렇게 긁는 것 같고, 예. 네 맞습니다. 맞나 예, 봐요. 그 옴 진드기가 네. 굉장히 가려워요. 그래서 이치 마이트라고 영어로는 부르는데요. 그 이 간지럽고 털이 빠지고 그리고 피부 벽이 상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심하고 면역도 떨어지니까 음식을 구하기 쉬운 사람들 곁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음식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또 이제 너구리가 생긴 게 귀여우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먹을 거 던져주고 네. 그런 거 막 유튜브 영상으로 떠 네. 있던데 혹시 먹을 거 이렇게 던져주셨나요? 저는 뭐 가지고 있는 저 먹기 바빠서 주진 않았는데 주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있었어요. 귀여우니까. 네. 네, 근데 그러지 말아야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더 야생성을 잃고 저희한테 네. 의존하게 되는 네. 거죠. 예. 멧돼지도 갑자기 출연을 많이 해요. 네. 서울에서 멧돼지가 왜 출연한 갑자기 적이 멧돼지 소동이 생기고 말이죠.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산이나 뭐 북악산 기슭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거주지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2010년에는 5마리가 이제 그 멧돼지가 발견이 됐었어요. 서울에서 이제 그게 놀랍게도 종로구, 뭐 성북구, 막 도봉구 아까 도봉구에서 오신 분도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포획되거나 엽사에게 사살되고, 예, 어쨌든 그 5마리는 다 죽었습니다. 네. 서영은 씨는 너무 안타깝다. 멧돼지는 좋아하세요? 멧돼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뭐 이런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먹어본 적은 있는데 멧돼지를 뭐 드셔보셨어요? 그런 고기들이 예전에 뭐 있어서 하지만 이렇게 무서워서 네 가까이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나타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포획이 어려울 것 같아요. 멧돼지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살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뭐 일반인이 포획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네. 보셔야 되고 전문가 이제 구청이나 어떤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서 이제 전문가가 와서 이제 사살하던가. 근데 그러니까 살아 있는 상태로 물론 포획해서 돌려줄 수 있는데 이제 걔네들이 어디서 왔느냐 아무데나 풀어줄 그렇죠. 수도 네.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저 이혜원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 동물들이 이렇게 유해 야생 동물, 그러니까 해로운 야생 동물로 지정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환경부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이 됩니다. 아니 근데 뭐 비둘기, 참새, 뭐 어쩌고 까치 이런 동물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예,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네, 네. 예, 아 참새를 이렇게 무섭다고요? 아니요 무서워서 참새 무서워서 그 유해 야생 그 동물이 아니라 그 장기간에 거쳐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제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준다. 또는 뭐 그 비행 시설 또는 뭐 어떤 항공기 그리고 군 작전에 피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지정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까치 같은 것이 이 전봇대 위에다가 둥지를 튼다든가 그래서 그쵸. 이제 정전 사고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이런 해로운 사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도시에서 공생을 해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서로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타나면은 일단 무서워만 하잖아요. 예. 뭐 비둘기요 일단 아니면은 뭐 모든 이런 유해하다는 동물들이 나타나면 되게 무서워만 하는데 좀 약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것만은 아니라 생각이 들고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 좀 그 자리를 너무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인간을 대표하는 도시가 네.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 동물들이 자기네들 어떤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역이 이제 침투가 되고 네. 이제 그 살기 위한 어떤 먹이를 구하는 게 힘이 들어진 거죠. 네, 네. 유해 동물로 정한 것 자체도 사람한테 일단 피해가 되기 때문이 그쵸.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인간 중심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접근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인데 네. 그 자연 생태계에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자연이 이렇게 피폐해졌나요? 생태계가 파괴가 생태계가 됐죠. 저희가 파괴돼서 많이 침투를 했죠. 도저히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람들 세상으로 자꾸 내려오는 거네요. 그런 게 예.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저희 여러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런 야생 동물을 위해서 네. 할 수 있는 게 이제 음식 쓰레기통을 이제 외부에다가 오래 세워 놓는다던가 그리고 아. 유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 네. 거 유혹이 돼서 막 네. 내려오니까 그러고 뭐 의도적으로 식량을 준다던가 이런 행위는 이제 금지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전봇대 위나 이제 그런데 둥지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시설 위에다가 새들이 앉지 못하도록 어떤 방지하는 시설물, 그물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좀 날카로운 시설물들을 이제 설치하면은 이제 새들이 못 앉겠죠. 앉지도 못하고 둥지도 못 틀 거니까. 네, 아 그리고 어떻게 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다 막고 다닙니까? 네? 아, 다 네.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는 아니 없는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새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모여 모인다 있고. 그러면 예. 쫓아가서 또좀 예. 뾰족하게 네, 앉지 못하게 만들고. 네네 그 오.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그 관광 그 도시들이 다 그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막 삐죽삐죽한 네. 게 이게 보이실 거예요. 예. 굉장히 저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한테 항상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가르쳐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야생 동물을 못 알아듣지만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타일러야 될 것 같은. 네. 또 우리 저 이혜영 국장님은 수의사인데 그 동물들하고 대화가 통하십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말이 좀 좋을까요? 가르쳐주고. 그래도 저희보다 너무 낫지 그러고 않으실까요? 싶은데. 네. 예, 제가 이제 행동 그 학 쪽으로도 그 같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닭에 관한 행동학을 이제 공부도 했었는데 그 부차적으로 이제 그 개, 고양이 당연히 가축동물 다른 가축동물 행동학도 같이 했는데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하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네. 고생 안 할 텐데 네. 예, 그래서 이제 행동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네. 그렇군요. 이번 공개 방송의 주제는 도시 동물과 공존을 꿈꾸다였습니다.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참 부끄러운 민낯이었죠. 유기견에 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길고양 이야기도 했고 비둘기 이야기, 너구리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우리 곰곰이 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 도시 동물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해 갈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서영은 씨와 이혜원 씨께서 도시동물과 우리 인간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은 씨. 일단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곳이 내가 사는 곳만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동물들을 위해서 동물들을 위한 게 귀여워서 뭔가 더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 자기 자신이 살 수 있게 하려면은 그런 그게 도움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을 또 다른 분들과 많이 나누고 좀 그렇게 전파를 하는 게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혜원 씨. 도시라는 곳이 사람만 사는 공간이라는 편견이 이번 방송을 통해서 변화되길 바라고요. 동물이 살기 좋은 곳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네.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 동물과 우리 인간이 함께 살아야 한다. 서로 이제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동시에 유해 동물로 지정된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좋은 정보의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 공개 방송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